중신!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고차이신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00만원대로 만날 수 있는 중대형 세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 가격이면은 에쿠스도 살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에쿠스는 현대자동차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이었습니다. 얘가 제네시스 EQ900으로 바뀌고 지금은 G90으로 나오는 그 차량의 전신 모델이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이 그랜저지만 얼마 전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던 진정한 세단의 왕 에쿠스, 대한민국 최고급 럭셔리 세단의 자부심, 그리고 제네시스의 시작을 알린, 제네시스 BH가 브랜드 시작을 알렸지만 얘가 그 제네시스 BH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을 만든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쿠스는 현재 시세가 어떻고 장단점은 뭐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중고차로 에쿠스를 구매하실 때 어떠한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에쿠스의 느낌은 다른 국산차와는 전혀 달라요. 속도가 좀 올라가니까 안전벨트를 싹 잡아서 감싸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주행을 할 때 보통 현대 기아차를 타면, 국산차를 타면은 우리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차가 가벼운 건 아닌데 주행 안정감이 좀 부족하고, 스티어링 휠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조작하는 방향대로 조금 조작성이 이렇게 따라와주지 못하고 차체에 약간 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가 좀 가볍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에쿠스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원래 에쿠스는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초창기 나왔을 때 차처럼 그렇게 정숙하진 않아요. 그치만 지금 24만 6천 탄 이 차도 웬만한 국산 신형 차들에 비해서는 뭐 4기통이라든지 뭐 이런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 차들에 비해서는 정숙하고, 와, 이 과속 방지턱 방금 넘을 때 이 감동. 네, 좀 승차감이 1세대 에쿠스 때는 정말 물침대 같은 승차감이었거든요. 근데 2세대 에쿠스에 와서는 그게 약간 좀 단단해졌어요. 좀 차가 바뀌었죠. 후륜구동으로 바뀌고, 그리고 6단 미션이지만 2011년 3월 이후 출시된 차들은 또 8단 미션으로 바뀌고, 13년식 페이스리프트 된 차들은 또 전자식 8단 미션으로 바뀌고,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8, BMW 7시리즈와 경쟁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만든 차답게 1세대 때 이렇게 막 물침대처럼 정말 부드럽다 못해 그냥 뭐 거의 멀미가 조금 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뭐 울컥거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 플러스 무게감과 좀 단단한 승차감이 더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괜찮다, 승차감은 정말 국산차 중 최고다, 이건 타봐야지 알 수 있어요. 아, 이거지, 이게 에쿠스지. 그러니까 기존에,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핸들인데 스티어링 휠을 요 돌리는 느낌이 기존의 국산차의 그 이질감이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거의 없고요. 핸들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얘는 차도 크고 무겁고, 그리고 당연히 그 현대 기아차에 약간 조금 불쾌한 핸들링을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괜찮아요. 정말 BMW처럼 확실하게 날카롭거나 좀 진짜 자로잰 듯한 정확함, 요건 아닌데 그래도 이질감이 많이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렇게 방향 맞춘 대로 움직이고, 얘가 8단 미션이거든요. 8단 미션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으나 운전하는 여러가지 이런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거, 차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티어링 휠, 그리고 미션, 이런 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기통 가솔린의 8단 미션,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은 요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제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오는 안정감, 거기에 부드럽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좀 잘 잡아주는 안정성, 그리고 후륜 구동이 주는 질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정숙해요. 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능력, 특히나 바닥 소음을 잡아주고 풍절음을 잡아주는 능력은 수입차 안 부러울 정도입니다. 정말로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리고 요 차를 만났을 때도, 와, 에쿠스가 참 좋은 차구나, 이거 돈값 하는구나. 신차 기준으로는 지금은 굉장한 가성비죠. 이 방금 이 도로가 좀 파인 구간이었는데 여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래서 에쿠스를 타는구나. 에쿠스를 타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안 바쁘시고 오래 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신차를 갈아타지 않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가 좋으시대요. 에쿠스만한 차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난 가격이고 좋은 차들 많고, 이게 아무래도 이 디자인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좀 바꾸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신차를 시승을 해보셨는데 이게 뭐 어떤 차를 타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느낌이 아니다, 그럴만합니다.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정말로 500만원대 600만원대 중고차 에쿠스의 감동과 좋은 느낌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승차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에쿠스 380 같은 경우에는 8단 미션 기준으로는 연비가 생각보다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속에서 뭐 12km에서 15km 정도 나온다고 하세요. 좀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생각하고 내가 뒷좌석에도 누굴 태워야 되고 의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패밀리카로 쓴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이 정도 가성비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행 질감 만족도는 훌륭합니다. 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조금 군데군데 잡소리, 뭐 경고등 이런 것들 있고, 그때 당시엔 최고 가죽이었겠지만 요 예전에 가죽 냄새, 내장재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거, 그리고 디자인이 좀 올드하다는 거, 그거 빼고는 괜찮네요. 이 가격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벤츠의 신호 대기 중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카메라로 바뀌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버튼을 안 눌러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신호 정차 중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전방 카메라로 바뀌거든요. 신호등 보라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얘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멈췄어요. 전방 카메라가 나와요. 이렇게. 와우. 그리고 요거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기능이 지금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장치예요. 오토 홀드 있고 전자 파킹이 있고, 이건 에코, 뭐 좀 연비가 좋게 하는 그런 운전 모드 같은데,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출발.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바뀝니다. 와, 벤츠가 현대 따라했네. 네,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의 귀한 에쿠스. 지금 500만원, 600만원대로 만날 수 있는 차 중에 이 정도로 차가 좋은 차는 없습니다. 좋다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좋다는 거는 옵션, 안전성, 실내 넓이, 엔진 출력, 승차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디자인만 보더라도 이게 무슨 5, 600이냐 라고 의심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대형차 특성상 감가가 많이 돼서 현재 에쿠스는 정말 싼 모델은 3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1세대 에쿠스 말고 지금 이 2세대 에쿠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젠 1세대 에쿠스는 보내줄 때가 됐죠. 2세대 에쿠스도 가격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굳이 1세대 에쿠스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12년식 프레스티지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모델이에요.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돼도 사실 실내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고 외관은 모를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고요. 에쿠스의 상징 날개, 무슨 날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독수리인지 비둘기인지, 고급차에만 들어가 있는 상징과 같은 녀석이죠. 헤드라이트에 요 LED 특별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에쿠스는 90% 이상이 블랙인데 검은색의 크롬 힐, 그리고 크롬 몰딩이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럭셔리해 보입니다. 네, 지금 밖에 시동을 걸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이 창문을 이렇게 닫음으로써 밖에 소리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음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당시에 신경을 극도로 많이 쓴 느낌이에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있고요. 요 DIS 기능이 있고요. 스포츠 모드가 있네요. 근데 에쿠스로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달리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전방 카메라 버튼, 커튼 버튼,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2013년식부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는데 그게 빠진 게 조금 아쉽네요. 얘는 뒷모습도 지금 봐도 그렇게 올드해 보이지 않고, 특히나 야간에 저 LED 테일램프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요즘 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손색이 없고요. 확실히 크롬을 많이 쓴 그런 느낌입니다. 좀 젊은 그런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럭셔리의 상징, 그리고 현대 로고가 아닌 요 에쿠스 전용 엠블럼으로 좀 차별화를 둔 점, 그리고 광활한 트렁크 공간. 이거는 벤츠, BMW, 아우디 얘네들이 어떤 차들이 와도 에쿠스가 이깁니다. 트렁크 공간은 에쿠스가 가장 커요. 아까 제가 운전했을 때 기준으로 시트가 맞춰져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요 뒷좌석도 전동 시트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요 커튼이 있는 거죠.
뒷좌석에도 거의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통풍 시트가 있는 게 좀 인상적이고요. 2012년식인데 얘는 커튼 버튼이고 에어컨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시트 앞에 있는 좌석을 옮길 수 있는데 여기 워크인 스위치가 있어서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에쿠스 실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손이 안 닿아요. 네, 가제트가 아닌 이상 저 팔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사장님들, 회장님들은 저렇게 이렇게 숙이고 막 이렇게 할 그런 체면이 아니시죠. 네, 야, 너 좀 찌그러져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이 앞에 오디오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납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거울도 있습니다. 조명이 여기 또 따로 있어요. 룸 조명, 그다음에 독서등. 독서등만 켜면은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밝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 등입니다. 요거 이렇게 깨알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책 위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차에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독서등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실내 뒷좌석의 공간감과 편안함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에쿠스는 이 뒷좌석이 정말 미쳤다. 굉장히 좋다. 이거는 S클래스보다 더 넓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니 이거 진짜예요. 제가 S클래스를 잘 알아요. S클래스보다 넓어요. S클래스 롱바디보다도 에쿠스 일반 모델이 넓습니다. 이 레그룸이 자체가 완전 격이 달라요. 그리고 5명 충분히 탈 수 있는 넓이고요. 각도 편안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동 시트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얘가 프레스티지라서 당시에 등급이 높은 차라서 옵션이 어느 정도 있고요. 정말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만 구성만 하면은 7인승, 6인승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4명 또는 2명, 3명이 많이 타긴 하지만 굉장히 이 공간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네, 에쿠스 2세대는 2009년부터 15년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3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돼요. 12년 말에 페이스리프트 발표를 하고 14년형부터는 페이스리프트로 판매를 했는데 좀 실내 레이아웃이랑 외관의 소소한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자식 8단 기어봉이 들어갑니다. 2009년에 2세대 에쿠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6단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까지 6단을 쓰다가 11년 3월 이후 생산 모델부터는 8단 미션으로 바뀝니다. 3800cc 6기통 엔진, 후륜구동, 8단 미션과 어우러져서 연비도 더 좋아지고 승차감이 더욱 좋아졌죠. 그래서 11년 3월 이후로 8단 미션을 구매할 수 있고요. 안전하게 구매하실 거면 12년형부터 구매하시는 차들은 8단 미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6단 미션보다는 승차감도 더 좋아지고 또 연비도 더 좋아졌다는 것을 알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쿠스를 구매하실 때 등급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옵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등급이 럭셔리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럭셔리는 모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원래 이제 초창기 때 나온 모델들은 럭셔리, 프라임, 프레스티지 이 순서대로 더 비싼 차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13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는 제일 밑에 등급 럭셔리가 모던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럭셔리와 모던인데 이 차이점을 연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프라임과 프리미엄이 중간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프레스티지와 익스클루시브가 가장 높은 드림으로 보시면 되고 그 차이는 옵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고차 매장에서는 정말 저렴한 에쿠스는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300만원대도 나오긴 하는데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주행거리가 많고요. 주행거리가 사실 많아도 되죠. 왜냐면은 배기량 높고 대형차다 보니까 장거리 위주로 탔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이거는 그런 차니까. 그렇지만 나는 정말 숫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20만 킬로는 안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500만원대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에쿠스의 장점이에요. 역시나 가격이죠. 얘는 처음 출시할 때는 5천만원대도 없었을 거예요. 6천만원대부터 시작을 했고 뭐 비싼 건 1억, 리무진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원, 1억 5천만원까지도 했던 차인데 지금 가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차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대형차 특성상 감가가 심한 거예요. 원래 작은 차들이 오히려 감가가 덜 하고요. 큰 차, 비싼 차일수록 점점 감가가 심해집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더라도 그렇죠. 1억짜리가 10% 빠지면 1,000만원이에요. 근데 2천만원짜리 신차가 10% 빠지면 200만원 빠집니다. 이런 기준으로 대형차는, 특히 에쿠스는 지금 단종도 되었고 고배기량의 대형차다 보니까 감가가 크고 그래서 현재 가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편안한 승차감의 차, 안전한 차, 많은 승객을 태워야 되는 세단이 필요하신 분들,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데 얘가 배기량은 높지만 장거리 운행 시 연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8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시는 분들은 고속주행에서 15km까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고속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승차감과 정숙성인데 그 부분에서는 얘가 월등히 뛰어나고 국산차 중에서는 따라올 차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에쿠스를 장거리 위주로
위주로 운행을 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뒷좌석을 누군가를 태워야 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제가 장거리를 많이 타지 않았을 때 가끔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때 에쿠스로 모시고 가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으로 이 에쿠스를 잠깐 탔던 적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을 태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서로 바빠갖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큰 차가 좋아, 나는 혼자 타지만 그냥 큰 차가 뭔가 승차감도 좋고 편안하고 뽀대도 나고 안정감이 무엇보다 있기 때문에 나는 큰 차가 좋아 하시는 분들도 구입을 하실 수 있겠죠. 에쿠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승차감이 좋다는 거, 안정감이 뛰어나다는 거,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저는 에쿠스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에쿠스 자체가 옵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장이 날 부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하죠. 부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고등, 그리고 다양한 수리,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같은 윈도우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윈도우 스위치를 교환을 하는 예를 들어 봤을 때, 아반떼, 소나타, 에쿠스 똑같은 부품 윈도우 스위치의 가격이 현재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장거리 고속주행에서는 괜찮지만 시내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무겁고 배기량이 크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유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서라도 뭔가 좀 편안하고 안전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만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에쿠스도 가성비 차지만 저는 더욱 가성비 있는 차는 에쿠스 리무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쿠스 리무진은 뒤에 굉장히 광활한 세렝게티 초원보다 더 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옵션이 좀 더 좋고 차에 따라서는 냉장고와 모니터가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로 만날 수 있는 의전용, 그리고 간지용 차라고 보여지고요. 대형 세단은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비싸서 못 샀으니까. 에쿠스 리무진이 1억 5천짜리가 지금 1000만원대인 2세대 이 에쿠스 리무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에쿠스 리무진은 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워낙 많이 안 팔린 것도 있지만 리무진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의 수요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괜찮은 에쿠스 리무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판매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에쿠스 시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만원대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컨디션 좋고 13년식 이후에 페이스리프트 되고 옵션까지 많은 차들은 조금 비쌀 수 있는데, 가성비가 중요한 지금 차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 말고 조금 이제 적당히 괜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쿠스를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이 워낙 많고 고장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를 흔히 볼 때 엔진 미션 가장 중요한 거 맞거든요. 그렇지만 엔진 미션만 보지 마시고요. 전자계통 그리고 각종 모든 옵션들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부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안쪽에 부식이라든지 누유 상태를 보기가 어렵게 엔진룸의 커버가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와 함께 대동을 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리프트 업을 해서 하체 상태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게 에쿠스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리해드리면은 전문가와 대동해서 리프트를 떠서 하부를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옵션들, 하다못해 라디오까지, 후방 카메라 감지기까지 모두 다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꼼하게 차를 봐주고 점검을 해주는 업체와 딜러를 찾기가 어렵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예스카로 오세요.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에쿠스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더욱더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세단 에쿠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좋은 차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칙대로 꼼꼼하게 검수를 해서 정말 가성비 좋은 에쿠스를 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마치 와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 비대면 서비스로 요청을 하시면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400대의 에쿠스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괜찮은 에쿠스를 집 앞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자동차 정보 그리고 괜찮은 중고차 매물 소개시켜드리는 저는 중고차이신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